우병우에 대한 특검, 박영수 특검의 악랄하고도 끈질긴 영장 청구가 법원에 의해서 기각됐습니다. 참 너무나 기쁜 날이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원천무효임을 그대로 보여준, 한마디로 보여준 우리 태극기 세력이 이뤄낸 쾌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칼럼을 시작하기 전에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 제9차 윤창중 서울 시국 토크쇼 캐피탈 호텔 3층, 캐피탈 호텔 3층입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캐피탈 호텔 3층, 여러분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에는 일주일 인터벌로 대구, 부산, 그리고 9차 서울 시국 토크쇼가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캐피탈 호텔. 일주일 인터벌입니다만 정말 많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민들께서 성황을 이뤄주시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큰 성황 이뤄주시면 윤창중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거침없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중 칼럼스랑 TV가 이제 개국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참 여러분들의 큰 성원, 격려, 후원에 의해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공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고 있는 윤창중 칼럼 세상, 그 밑에 조그만한 빨간 불빛이 있죠? 거기에서 구독을 좀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구독, 지금 사실은 한 달 만에 엄청난 숫자의 구독자가 붙었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상당한 후원 효과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시청료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데 시청료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미니 토크쇼 윤창중 생방송 칼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칼럼 제목은 우병우 영장 기각,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원천 무효임을 한마디로 입증한 쾌거다. 이러한 주제로 여러분에게 칼럼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직도 사법부의 정의, 사법정의가 온전히 살아있음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애국 동포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대한민국을 향해 희망을 버릴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 오로지 정권을 탈취하고야 말겠다는 야당, 그리고 과거 얼마 전까지 새누리당이었죠. 그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비수를 꼽지 못해 안달해왔던 새누리당 비박계, 바꿔 말하면 이명박 대통령 계열, MB계, 친이계의 그 야당과의 내통, 그 내통에 의해서 성공하게 된 국회의 탄핵 의결, 그리고 친북, 종북, 반미, 좌익 세력의 조종에 의해서 광화문에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촛불 난동, 그 친북, 종북, 반미 세력의 그 마수에 의해서, 그 선량한
국민들이 동원된 그 현혹된 광화문 난동극, 광난극.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잡아먹으려 했다는 표현도 부족할 정도로 난도질 해댄, 그리고 여기에 박영수 특검, 정말 그 난동 세력의 앞잡이, 참 귀여운 강아지라고 표현해도 결코 부족하지 않은 박영수 특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손에 수갑을 채우려 했지만, 끝끝내 수갑을 채우려 했지만 그 구속영장이 기각된 거, 이거야말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원천무효임을 한마디로 입증하고 있다. 웅변하고 있다. 이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김포 신도시라는 데가 김포공항에서 한 12, 13km, 또 여기에서 강화도까지가 한 12, 13km 됩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 말씀드리고 있는 이 김포 신도시에 있는 제 서재, 제가 김포 신도시 집이 제 고향, 여러분이 그 대전에서 이 강정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 논산평야가 있습니다. 그 논산평야와 거의 흡사한 이 김포평야, 그리고 여기서 한 12, 13km를 가면은 바로 강화도 초지대교가 나옵니다. 그 초지대교의 그 갯벌 모습이 제가 태어나가지고 중학교까지, 강정 중학교까지 마친 그 논산평야와 금강, 우리나라 4대 강의 하나죠. 그 금강을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다가 제가 글 쓰는 집을 마련했던 곳입니다. 김포 신도시 바로 이 서재가. 제가 이 서재에서 정말 정치 담당 논설위원을 13년을 할 때에 10권의 책을 제가 냈습니다. 참 많은 글을 썼죠. 이 강화도의 힘, 이 김포의 힘, 그 기를 받아서 제가 참 많은 글을 쓰고 숙고를 하고 했던 곳인데, 우연찮게 제가 그 참담했던 3년간의 집거와 은둔을 여기에서 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만,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는 그 소식을 지금 밖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둠침침한 이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가운데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전 세계 한반도에서 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을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눈이 지금 내리고 있지 않는 저 캄보디아 뭐 이런 데서도 지금 여러분 윤창중 칼럼스랑 TV를 보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다시 칼럼을 계속하다면은,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드라마가 첫 등장한 인물이 최순실 씨가 아닙니다. 이 조선일보가 최순실이가 등장하기 전 그 3개월 전부터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라는 인물을 등장시켜가지고 정말 우병우야말로 단군 이래에 가장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이고 대통령 권력을 남용하는 그야말로 아나무인의 인간 말종으로 묘사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우병우에 대한 영장 기각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 것을
사건인가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이 등장하기 전 작년 10월 말이죠. 그보다 앞선 3개월 전,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부터 3개월 동안 대한민국 조선일보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당시 민정수석이죠. 그 민정수석을 잡아먹지 못해가지고 심지어 군대 간 그 아들이 운전병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경찰청 운전병이었는데 그것조차도 우병우가 권력을 남용해서 그 운전병의 경찰청에서 그 권력 남용으로 참 백을 써가지고 그 자리에 있게 됐다.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병우의 장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검찰 20살에 사법고시 합격한 우병우가 결혼을 잘해가지고 그 장인댁이 경북 고령인데 그 장인댁이 뭐 재산이 많고 적고 그게 과연 우병우와 무슨 관계가 있는 얘기입니까? 그게 민정수석의 권력 남용과 전혀 무관해도 바로 최순실을 대한민국 언론과 야당과 이 좌익 세력이 난도질했던 그 전편의 그 드라마가 바로 우병우 사건이었어요. 그 바로 최순실보다 먼저 등장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드라마의 첫 번째 등장인물이 우병우였습니다. 우병우. 그걸 조선일보가 이제 그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니까 대한민국 언론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면은 그 보도를 개떼처럼 일제히 따라가는 이른바 대한민국 언론의 개떼 근성. 조선일보가 보도했으니까 맞을 것이다. 맞고도 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대한민국 언론의 조선일보 의존 근성, 조선일보 식민지 근성이 이번에도 유감없이 참 재발한 거죠. 그 고질병이.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6개월 전부터 3개월 동안 우병우를 작사를 낸 사건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다가 10월 말에 최순실이 등장한 겁니다. 최순실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우병우와 최순실이가 몰랐을 리가 없다. 둘이 완전히 세트가 돼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가지고 국정을 농단했다. 이게 바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검찰에서 왜 우병우를 잡아가지 않느냐? 왜 우병우를 구속 수사하지 않느냐? 우병우가 최순실과 완전히 짜고서 모든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바꿔 말하면 국정농단의 제1주역이 최순실이었고 그 배후 세력이 우병우였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우병우가 최순실을 대신해가지고 문체부에도 압력을 가해가지고 국장을 모가지를 잘랐고 이러한 모든 그래가지고 무슨 정부 인사에 전부 개입을 했고 이렇게 소설을 쓴 거예요. 이게 정말 언론으로서 정말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온갖 소설,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서 사람을 잡은 거지요. 저는 우병우를 편들 마음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단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저널리스트로서 한국 현대 정치사에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전 언론이 기록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그걸 완전히 역류하는 그 기록을 저 윤창중이가 남기고 싶다. 정의가 이랬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남기고 싶은 그 욕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제가 무슨 우병우를 편들다거나, 저는 우병우하고 단 한 번의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그런 우병우가 마침내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에 불려갔어요. 검찰에 불려갔을 때에 그 검찰청 앞에 지키고 있던 대한민국 이 애송이 검찰청 출입기자들이 일제히 나와가지고 우병우에 대해서, 우병우는 구속되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아예 전인 공로할 그 범죄자로 검찰청 출입기자가 그 마이크를 냈던 거 아닙니까? 최순실을 모릅니까? 왜 최순실을 알고도 모른다고 합니까? 이런 온갖 수모를 다 퍼붓던 거죠. 근데 우병우가 그렇게 떠들어대니까, 그렇게 떠들어대는 그 기자를 쳐다본 거예요. 모태 안경을 쓰고 쳐다봤더니 조선일보에서 그 장면을 갖고 짜려봤다. 그 조선일보 사진기자가 정말 우병우를 아나무인으로 매도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그 순간에 그것이 모아져 가지고 어떤 화면을 이루는 건데 쳐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노려봤다. 그리고 우병우가 검찰청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휴식 시간에 팔짱을 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앞에 후배 검사들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우병우가 후배 검사들 앞에서 참 떡떡거렸다. 저런 아나무인이 있느냐 해서 조선일보가 대서특필을 했어요. 이 종편의 싸구려 정치인 평동가들, 싸구려 변호사들, 거기에서 주는 그 종편에 주는 그 싸구려 출연료 받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수많은 종편 출연 변호사들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생매장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검찰청사 그 유리창을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지금부터 3년 7개월 전에 윤창중이야 그 말도 안 되는 그 사진기자의 그 참 말도 안 되는 보도, 제 둘째 아들이 이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찍어가지고 윤창중이라고 했던, 윤창중으로 추정된다는 그 사진을 찍은 거 아닙니까? 그때 한겨레 신문 기자, 한겨레 신문의 사진 기자가 그걸 촬영해가지고 윤창중으로 추정되는 제 둘째 아들은 키가 1m 84에 100kg입니다.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1m 74에 68kg 나갔던 사람이에요. 100kg와 68kg를 갖고서 윤창중이라고 했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 거실 유리창을 신문지로 도배했잖아요. 제 처하고 제 처형이. 아니 검찰청에서 거기다가 그 모조지로 도배하게 만드는 대한민국 언론. 그랬는데 그 우병우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병우가 특검에 나타나니까 정말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 점거할 때 소리 지르는
정말 애송이 운동권 학생처럼 말이죠. 그 프레스 라인이란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막 그냥 미친 모처럼 대한민국 윤창중의 그 후배 기자들이 뛰쳐들어와가지고 뭐라고 질문한 줄 압니까? 이게 마지막 기자회견이 될 텐데, 마지막 언론과 만나는 것이 될 텐데, 왜 최순실을 모른다고 합니까? 왜 최순실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합니까? 이렇게 마치 죄인 닥달하듯이 대한민국 언론, 그 기자들, 신문기자, 방송기자들이 우병우를 닥달을 하니까 우병우가 또 순간적으로 그 기자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제가 볼 땐 그 쳐다본 그 표정이 노려본 게 아니에요. 검찰청 앞에서 쳐다봤던 그 눈빛이나 박영수 특검 대치동 사무실 앞에서 쳐다봤던 그 눈빛이나 저한테 표현을 하라면 어떻게 보면 병든 장닭의 눈빛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을 거예요. 우병우가 그렇게 6개월 동안 난도질을 당하고서 그랬더니 오늘 조선일보 일면이 아니죠. 인터넷판 톱 기사로 뭐라고 나온 줄 압니까? 우병우가 또 그런 눈빛, 그런 레이저 눈빛으로 쳐다봤다는 거예요. 제목이 우병우는 원래 사람을 그런 눈빛으로 보는가? 이렇게 했어요. 우병우에 대한 영장 기각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원천무야.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언론이 주장해온 그 박근혜 탄핵이 원천무효가 아니면 뭡니까? 우병우와 소위 말하는 최순실이가 공모했다는 것을 지금까지 대한민국 언론이 떠들어온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최순실의 그 똘마니 꼬붕이라는 이런 말 꼬붕이 우병우였다는 거 아닙니까? 우병우가 민정수석으로서 그 엄청난 대통령 권력을 최순실이가 행사하는데 그 똘마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삐끼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에서도 구속을 못했고 그 악랄한 누굽니까? 박영수 특검에서도 구속이 무산된 거 아닙니까? 구속 기도가. 그렇다면 박근혜 탄핵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는 사건이 우병우 영장 기각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완전히 대한민국에서 난리가 나고도 남아야 되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이 사건의 일련의 흐름을 일거에 뒤집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조선일보는 우병우가 사람 원래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나 이렇게 희화해버리는, 네? 그러니까 무슨 깡패가 길거리에서 마주치는데 가는 사람 불러들이고서 두드려 패면서 너 왜 사람 짜려봐 하는 것과 똑같은 보도가 대한민국에서 최대 발행부수를 자랑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인터넷판 일면 톱인 이 대한민국 현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보세요. 이게 대한민국이 법치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이게 법치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발행부수 최대의 발행부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제대 1등 신문 임내하는 조선일보가 해야 하는 보도입니까? 저 윤창중이가 조선일보와 TV조선에 의해서 땅바닥까지 이제 저의 모든 명예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저로서는 더 이상 겁이 날 게 없습니다. 조선일보, TV조선, 저를 더 이상 생매장해 보십시오. 여보세요. 생매장 해보세요. 난도질 해보세요. 생매장하고 거기다가 콘크리트, 강력 콘크리트 발라보세요. 민심은 천심인 겁니다. 제가 왜 우병우의 억울함을 이 자리에서 호소하느냐? 제가 왜 박근혜의 억울함을 제가 3개월 전에 호소하기 시작하느냐? 이미 저는 저의 모든 명예는 떨어질 대로 떨어졌지만 대한민국 언론에 의해서 생매장되고 있고 지금도 대한민국의 좌파 친북 반미 세력은 윤창중 칼럼사랑에 들어와서 댓글로 난도질하고 있고 윤창중 칼럼사랑 TV 윤창중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페이스북을 해킹해가지고 5,000명이 넘는 그 패친을 모조리 없애버리고 하는 그런 횡포를 범하고 있지만 저는 겁날 게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나와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와 권위는 제가 볼 때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짓밟힐래야 짓밟힐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와 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이 무섭습니까? 정정당당하게 춘추관에 나와서 이 쓰레기 언론을 향해서 일가를 하셔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면 대결을, 정면 돌파를 하면서 그것을 역사로 남겨놓아야 됩니다. 여보세요. 박영수 특검 말씀해 보세요.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왜 신청했습니까? 박영수 특검의 대미를 장식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왜 고영태를 불러다가 구속을 시키지 않습니까? 고영태에 대해서는 고영태는 구속 사유가 없기 때문입니까? 고영태를 구속하면은 특검이 그동안 헌재로 하여금 박근혜 탄핵을 인용하지 않을 수 없게 2중, 3중, 4중 자물쇠를 채웠던 것을 혹여라도 느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 우려 때문에 누가 봐도 보통의 상식만이 있다 하더라도 고영태라는 그야말로 한 사나이가 최순실 등을 쳐먹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들인 데 불과한 이 사건을 지금 박근혜 탄핵 사건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비화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자물쇠를 2중, 3중, 4중, 5중으로 채워가지고 탄핵으로 하여금 인용하게 하려는 그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의 최고 실세 왕 비서실장이라는 김기춘이도 구속시켰고 박근혜 정권에서 최고의 권력을 향유했던 온갖 시샘과 질투를 받았던 조윤선의 그 손에 쇠고랑을 채우고 마침내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의 손에 쇠고랑을 채우고야만 한, 그래서 포승줄로 묶고 그 차가운 쇠고랑을 채워서 특검 사무실 정문에 세우고, 그러다가 대미로, 박영수 특검의 대미로 우병우를 구속시키려 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드라마의 대미를 거둠으로써 최고의 시청률 기록하려 했던 박영수 특검의 정치 음해 공작 시나리오가 거대한 실패를 기록하게 된 것. 그것이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사필 규정입니다. 저는 정말 오늘 이 김포 신도시 제 서재 밖으로 펑펑 쏟아지고 있는 이 눈을 보면서 세상은 사필 규정이구나.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는 어둠을 뚫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맞는 것이다. 라는 것을 거듭거듭 제가 참 실감하는 날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애국 동포 여러분, 제가 바로 이런 순간을 맞기 위해서 애국적인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향해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반대한민국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총궐기하자고 간곡히 호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생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 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궁금한 점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PD, 네네. 지금 생방송 잘 되고 있죠? 네, 잘 되고 네네. 현재 670여 분 시청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이게 중간중간 끊겨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다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질문 전에 네. 마이크 음질과 음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네. 의견을 주고 계신데 그렇습니까? 조금 크다는 분도 계시고 네. 딱 좋다는 분도 계신데 마이크를 조금만 한번 내려보시겠어요? 마이크를 이렇게 내려본다고요? 네네. 높이를 조금만 내려주십시오. 잠깐만요. 네네. 예. 하셔서 네. 말씀을 한번 해보시면 네네. 지금 시청자분들이 한번 음질을 적당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마이크는 미국의 그 유명한 맹인 가수 스티비 원더가 쓰는 마이크라 하는데 아주 저 개인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마이크를 이 보내주신 분이 캐나다 토론토에 사시는 그 교민이신데 제가 그 이메일로도 정말 감사하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렸고 또 방송까지 했는데 전혀 그 답변이 없으세요. 제가 아주 그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취미라면은 좀 이상한 것 같으시니까 좀 연락 좀 주십시오. 네, 이거 마이크. 근데 이 마이크가 전반적으로 마이크가 제 음량을 잘 흡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근데 아직까지도 좀 이상하다는 분도 가끔 계세요. 그런 분들은 조금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폰이나 또는 PC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이죠. 일요일 윤창중 제9차 서울 시국 토크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캐피털 호텔입니다. 그리고 참 이번 주 토요일에요. 토요일에 그 서울시청역 그 개찰구로 제가 가서 그 다음날 열리는 서울 시국 토크쇼 안내 전단지를 좀 이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께 인사도 드리고 또 제가 또 그 다음날 일요일날 시국 토크쇼를 한다는 그 안내도 좀 할 겸 제가 서울 시청역 그에 좀 가서 저희 스태프들하고 가서 좀 그 전단지를 뿌릴까 합니다. 네. 질문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요즘이 아니죠. 지난번 그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각하 이후에 네네. 바로 다음날 이재용 회장이 구속이 되면서 예. 그 분위기가 갑자기 급반전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네네. 이번에 우병우 영장 기각도 특검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은데 네네. 특검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특검은 기본적으로 특검의 공정성에 대한 그 신뢰,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특검은 그 특검의 인적 구성부터,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에서부터 지금 수사팀장에 이르기까지 그 인적 구성 자체가 처음부터 야당이 추천한 인사로 채워짐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특검의 공정성에 대해서 처음부터 의심했던 거죠. 저것은 분명히 야당과 광화문 에 모여 있는 촛불 시위대의 그 구미에 맞는 수사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의심을 했는데 역시 그 의심이 100% 적중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한 거죠. 마치 보면은 그 청와대라는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 그 권력의 심장과 맞서는 의로운 검객들, 그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미리 예고를 하고 언론에 흘리고, 그러면서 그것이 이 종편을 비롯해 가지고 생중계되는 그 장면, 생생한 그 장면 속에서, 그렇잖아요. 그 속에서 그 특검보들이 차에서 내리는 마치 아주 뭡니까? 아주 좀 살벌한, 긴장된 그 장면을 연출하는 거.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혀를 내둘렀습니다. 야, 정말 이 박영수 특검의 그 정치 기획력이라는 것은 참 청당판을 뺨치고도 남는 거 아니냐. 갑자기 만약에 들어가서 정말 언론도 모르게 갔다면은 저는 그 진정성을, 그 공정성을 저는 높이 평가할 겁니다. 근데 그 정말 백주대낮에 종편 모두가 중계방송하는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그 장면을 생생히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법원에 의해서, 행정법원에 의해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아니죠. 아예 각하가 돼버린 거죠. 그럼 기각과 각하는 다릅니다. 각하는 아예 검토도 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그야말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게 각하고, 아예 그 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각하해버렸죠.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겁니까?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거 아닙니까? 왜 삼성전자 이재용을 그 박영수 특검이 끝끝내 그 구속을 하려고 했느냐?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뇌물,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갖다 바쳤다는 것을 특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재용을 구속한 거 아닙니까? 구속시키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뇌물죄로 걸은 그 영장이 기각이 된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으로부터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때부터 대한민국 언론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잘못된 것이다 해가지고 완전히 이번 사건의 본말을 뒤집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여보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뒤집어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영장이 기각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뇌물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로부터 받은 그 돈을 청와대 관저나 또는 청와대 본관에 금고 안에 집어넣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뇌물 아닙니까? 그래야 뇌물 아니겠어요? 설령 박근혜 대통령이 760억을 받았다고 합시다 이거예요. 근데 그 가정을 해보자. 그럼 그 가정을 했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금고나 최순실의 금고나 박근혜 대통령의 은행 계좌나 최순실의 계좌에 760억 원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어와 있잖아요. 안 들어와 있잖아요.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문화, 체육,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재단으로 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10원도 박근혜 대통령의 손에 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원천적으로 뇌물이 아닌 거예요. 네? 근데 이럴 수가 있어. 박근혜 대통령이 수영연맹이 그 어떤 A라는 선수, B라는 선수, 참 그야말로 기량이 세계적인 선수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육성 재단을 만들어야만 이 선수가 올림픽에 이런 선수들, 이런 세계적인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해외에 나가서 그 금메달을 따올 수가 있다. 이런 판단에서 삼성 이재용을 불러가지고 이런 재단을 만드는데 삼성전자가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냐 이거예요. 그게 왜 뇌물입니까? 그래서 이재용을 박영수 특검이 걸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놓은 말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경제 공동체였다. 이런 누명을 세운 거 아니에요. 경제 공동체라는 누명을 세우려면 경제 공동체라는 그 개념이 성립하려면 재벌로부터 받은 760여 원의 그 돈이, 그 돈다발이 어딘가에는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만드는 어떤 계좌라든가 또는 차명 계좌라든가 또는 최순실 이름의 계좌라든가 최순실 이름이 아니라도 그런 차명 계좌에 그 돈이 들어가 있어야죠. 그러나 검찰과 박영수 특검이 샅샅이
샅샅이 뒤졌지만 그게 안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라는 것은 그 개념은 허위, 날조임이 드러나니까 그 용어를 안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은 가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맞춰야 되니까 헌재로 하여금 탄핵을 인용하게 하려면 박근혜 대통령의 그 뇌물죄를 갖다 붙여야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용의 제2차 그 영장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영장에 공금횡령을 갖다 붙인 거예요. 대한민국 재벌 총수 중에 공금횡령을 갖다 붙이면 구속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그 총수, 회장 또는 실력자의 공금횡령을 갖다 붙이려면 그건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한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났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정말 법대로 해야 됩니다.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엉터리 정치 검찰이 졸속으로 내놓은 그 날조 중간수사 결과라는 것을 놓고 그것만을 놓고서 그 새누리당 비박계 바꿔 말하면 이명박 졸개 MB계와 야합해가지고 내통해서 성공시킨 그 탄핵을 저는 원천 각하하는 게 옳다고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박영수 특검과 검찰 수사 결과를 놓고 최종적인 사법부의 판결,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법부의 최종 판단 결과를 놓고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거.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지금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국회가 한 그 탄핵, 그건 반헌법적이고 원천 무효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은 검찰 수사 결과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아니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검찰 수사와 이 특검의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나라가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 지금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석에 대한 사법부의 재판은 재판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특검의 수사도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검찰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모든 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미국이나 영국이나 무슨 일본이나 프랑스, 독일과 같이 법치 민주주의가 확고하게 자리 잡힌 그런 나라의 언론이나 사법부에서 볼 때는 정말 웃기지도 않는 모략이죠. 거대한 모략 드라마인 거죠. 네. 예. 다음 질문 하나 드릴까요? 네, 질문하시죠. 그 태극기 세력 중에서도 이제 서서히 네. 탄핵이 인용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과 함께 네. 탄핵 인용 이유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네. 태극기 세력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 이후 그 이유를 지금부터 우리가 예상해서
그 시나리오를 말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은 저는 비겁하다 봅니다. 비겁한 발상이다. 그것은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 하고 있는 이야기와 똑같은 맥락이다. 지금 대한민국 언론을 보면 탄핵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국론이 분열돼 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기 전에 하야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언론이 하고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살인자가 살인을 해놓고서 그 유가족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국론을 분열시켰습니까? 대한민국 언론 아닙니까? 대한민국 야당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소위 말하는 새누리당 비박계, 지금 바른정당이라는 못된 정당이 대한민국 여론을 이렇게 양분시킨 거 아닙니까? 그 책임을 물어야죠. 참 기가 막힌 게 바른정당이라는 자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국론이 분열돼 가지고 탄핵 이유가 걱정된다. 여보세요. 당신네들이 걱정할 자격이 있습니까? 걱정할 자격이 있으면 지금 자유한국당인가 하는 그 당에서 그 횃불 들고 횃불 말도 안 되는 그것을 로고로 만든 그 자유한국당에서 거기서 싸웠어야죠. 거기서 싸우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고 참 국가 정의를 호소했어야죠. 이렇게 태극기 집회가 태극기 세력이 커질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죠. 여러분들 지금 바른정당 김무성, 유승민, 주호영 가슴에 손을 얹고 당신네들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태극기 집회 세력이 촛불 세력을 능가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 못했죠. 그래서 뛰쳐나가서 이명박 대통령을 정신적 멘토로 세워서 초상화 걸고 네? 바른 정당인가 못된 정당인가 하려고 했죠. 그러면은 다시 정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망상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남경필은 지지도가 0.3% 나오고 유승민은 1%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여론조사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유승민이가 지금 20% 나오고 남경필이가 10% 나오더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른정당은 심상정 씨가 하는 정의당보다 더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지지도가 1% 2%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비양심적인 정치, 국가 정의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정치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당신들을 지금 응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하세요. 바른정당 그대로 하세요. 과연 바른정당인지 못된 정당인 것은 정당인지는 국민이 심판할 겁니다. 네. 자,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예. 윤창중의 생방송 칼럼 생칼 네. 네네 말씀하시죠. 보수파 세력이 네.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탄기국을 중심으로 신당 창당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 궁금해하고 계세요. 네네. 그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주세요. 저는 처음부터 임명진 씨를 지금 자유한국당이죠.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정우택 원내대표라는 자가 지명 추천했을 때 임명진이야말로
전형적인 대한민국 좌익 요설꾼이다라고 제가 들고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누가 임명진에 대해서 비평했습니까? 저는 임명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허무는데 대한민국을 향해 돌팔매질을 해온 전형적인 대한민국 좌익 포퓰리스트이고 좌익 요설꾼이라고, 그래서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한 달 안에 새누리당을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 노동당의 제2중대로 만들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호소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설하신 거,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연설하신 거 기억하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참 시간이 아까워서 논평을 하지 않아왔습니다만 지금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면서 그 당의 로고를 뭘로 만들었습니까? 북한 인민광장에 세워진 주체 사상탑의 횃불을 지금 자유한국당이라는 정체불명의 정당의 정당 로고가 됐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연입니까? 저는 이미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에 대한 저의 지지를 철회했다고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도 역시 여전히 저는 완전히 철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미세한 꼬투리를 잡아서 자유한국당을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임명진의 새누리당은 한 달 안에 북한 노동당의 제2중대가 됐다고 하는 저의 예측이 그대로 적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정당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 지금 태극기 집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론되고 있는 신당에 대한 저의 입장은, 제가 탄핵 문제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판결이 날 때까지 유보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애국 동포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한 발 한 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시련의 터널에서 벗어나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가 이 시련기를 겪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우고 지켜오고 이끌어온 대한민국입니까?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